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 최고의 로펌에서 최연소 수석 변호사로 승승장구하던 28세의 젊은 여성. 불의의 사고로 그녀는 순식간에 얼굴과 다리를 잃고 인생의 끝자락에 서게 됩니다. 미국 최고의 의사들도 방법이 없다며 절망을 선언했을 때 그녀 앞에 나타난 유일한 희망은 전혀 예상치 못한 나라의 이름이었습니다. 과연 미국 최고 의료진도 경악한 그녀의 상태를 극적으로 바꾼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모든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한 그 기적이 현실이 된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 같은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에밀리 파커, 28살의 뉴욕 변호사입니다. 콜로라도의 새하얀 설원을 바라보며 이번 휴가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로펌에서 최연소 수석 변호사로 승진한 기념으로 친구들과 함께 떠난 스키 여행이었죠. 그날 아침은 유난히 맑고 눈부셨습니다. 하늘은 투명한 푸른색이었고 신선한 공기가 폐 속으로 시원하게 들어왔습니다. 정상에서 내려오던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묘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무슨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그때 눈앞에서 스키를 타던 제 친구 제시카가 갑자기 넘어졌습니다. 제시카, 조심해. 제 목소리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산 위에서 거대한 눈사태가 시작되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지만 본능적으로 제시카에게 달려가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제시카의 몸이 안전한 곳으로 날아가는 것을 확인한 순간 거대한 눈덩이가 저를 덮쳤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얼음처럼 차가웠고 의식이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다음에 깨어났을 때는 병원 침대 위였습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의사들의 긴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얼굴에 느껴지는 타는 듯한 통증, 다리에서 느껴지는 무감각함.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파커 씨, 들리시나요? 심각한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서서히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의사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눈사태에 휩쓸리면서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고요. 얼굴은 바위에 부딪혀 심각한 화상과 함께 조직이 손상되었고 다리는 여러 곳이 부러져 신경이 크게 다쳤다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안타깝게도 얼굴 복구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의사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다리 절단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얼굴이 복구 불가능하다니요?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니요? 뉴욕 최고의 병원에서도 저를 치료할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성공했고 돈이 있어도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망가진 인형처럼 누워있을 뿐이었죠. 친구를 구했다면서요? 정말 용감하십니다. 간호사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때는 그 말이 저에게 어떤 의미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통스러웠고 두려웠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밤하늘이 그 어느 때보다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병원 생활이 6주째 접어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는 순간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제 얼굴은 더 이상 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화상 자국과 상처로 가득했고 한쪽 눈은 제대로 뜨기조차 힘들었죠. 다리는 감각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에밀리, 로펌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겠지만 말끝을 흐리셨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돌아오리라 기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단지 예의상 그런 말을 하는 것뿐이었죠. 변호사로서 제 경력은 끝났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모든 것, 하버드 법대 수석 졸업, 뉴욕 최고 로펌의 최연소 수석, 변호사,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느 날 병실에 한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전에 본 적 없는 젊은 의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커 씨. 저는 인턴 의사 앤드류 리입니다. 앤드류는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다른 의사들과 달리 그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 상태를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실례가 될 수도 있지만 한국의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그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줄기세포,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그런데 앤드류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줄기세포 치료와 재생의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화상과 같은 피부 손상 치료에서는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강한 의심도 들었습니다. 미국의 최고 병원에서도 불가능하다고 한 치료가 한국에서는 가능하다니요? 그게 말이 된다고요? 허황된 희망을 주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 저는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미국의 최고 전문가들도 제 상태는 절망적이라고 했어요. 앤드류는 잠시 침묵했다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화상 환자의 치료 전후 사진이었습니다. 믿기 힘들 정도로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제 사촌 누나예요. 5년 전 한국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정말 제가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그 가능성이 아무리 작더라도 그것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제게 너무나 절실했습니다. 앤드류의 제안 이후 저는 한국의 의료기술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들은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줄기세포 연구는 세계적 수준이었고 특히 난치성 질환 치료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앤드류의 도움으로 한국의 서울대병원 의료진과 원격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김정훈 교수라는 분이 제 상태를 검토한 후 치료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정한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주치의 닥터 조셉 그레이는 크게 반대했습니다. 그는 미국 최고의 성형외과 전문의 중 한 명이었습니다. 에밀리, 한국의 치료법은 과학적으로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성과는 대부분 과장된 마케팅일 뿐입니다. 닥터 그레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에 있는 제 의료 기록을 가리키며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환상에 속고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찾으려는 심리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당신의 상태는 현대의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은 제 가슴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그는 제가 현실을 받아들이고 재활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닥터 그레이가 말한 현실은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 심각하게 손상된 얼굴과 함께 삶을 영위하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의 다른 의사들도 비슷한 의견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의료기술을 신뢰하지 않았고 심지어 위험하다고까지 경고했습니다. 제가 절망 속에서 현혹되고 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치료가 안 되는데 한국에서 될 리가 없어요. 검증되지 않은 실험적 치료는 위험합니다. 그곳에 가서 돈만 낭비하고 실망할 거예요. 그들의 냉소적인 말들이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의 확신에 찬 부정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가진 작은 희망의 불씨를 꺼트리려는 그들의 태도가 오히려 제 의지를 단단하게 만들었죠. 병실의 창문을 통해 바라본 뉴욕의 고층 빌딩들은 여전히 찬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찬란함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보고 싶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용기. 그것이 제게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제 병실에 작은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도왔던 로라라는 여성이 꽃다발을 들고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대기업의 성희롱 피해자였고 저는 그녀의 소송을 맡았었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에밀리, 당신이 저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이제 제가 도울 차례입니다. 로라는 제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유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크게 놀랐습니다. 제 개인적인 불행이 공개되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로라의 진심 어린 지원에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도왔던 사람들, 함께 일했던 동료들, 심지어 법정에서 만났던 상대방 변호사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방문하거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밀리, 당신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모금 운동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뉴욕타임스의 한 기자에게 전달되어 기사화되었고 그 후로 모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한국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모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 그들의 믿음과 응원이었습니다.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앤드류는 계속해서 한국 의료진과의 연결을 도왔습니다. 김정훈 교수와의 두 번째 원격 상담에서 그는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파커 씨, 당신의 상태는 분명 심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줄기세포 치료와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로 상당한 회복이 가능합니다. 다리 절단은 절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말에는 단순한 의학적 전문성 너머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심 어린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확신을 믿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닥터 그레이를 비롯한 미국 의료진들은 여전히 반대했지만 이제 저는 제 결정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긴장으로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출구로 나오자
미소 짓는 젊은 여성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커 씨. 저는 의료 코디네이터 이수진입니다. 서울대병원에서 파견되었습니다. 이수진은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했고 제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놓았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특수 의료 차량, 제 상태에 맞게 조절된 좌석,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음악까지. 그녀의 세심한 배려에 놀랐습니다. 차 안에서 이수진은 제게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앞으로의 치료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전문적인 설명은 제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처음 느꼈던 불안감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서울의 거리를 지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첨단 건물들과 전통적인 건축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풍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세련되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의료 분야에서는요. 이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기술 선진국입니다. 특히 재생의학 분야에서는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거대하고 현대적인 건물, 첨단 장비들, 그리고 체계적인 시스템, 마치 미래의 병원에 온 것 같았습니다. 김정은 교수는 제 예상보다 젊었습니다. 그의 사무실 벽에는 세계 각국의 의학학회에서 받은 상패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파커 씨, 직접 뵙게 되어 기쁩니다. 원격으로 봤을 때보다 상태가 더 좋아 보이네요. 김 교수는 제 상태를 꼼꼼히 검사한 후 자세한 치료 계획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설명은 구체적이고 과학적이었습니다.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로 제 피부 조직을 재생하고 줄기세포 치료로 손상된 신경을 복구하는 과정, 그리고 특수 재활 프로그램까지. 미국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 우리는 가능합니다. 당신의 삶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확신이 넘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사의 위로가 아니라 과학자의 확신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진정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미 제 얼굴의 화상 부위에는 새로운 피부가 자라기 시작했고 다리의 감각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저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병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CNN에서 특집 보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위험한 줄기세포 치료 희망인가 사기인가.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미국인 환자들의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기자는 특히 미국에서 불가능하다는 치료를 약속하는 것은 대부분 과장된 광고라고 강조했습니다. 불안감이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일까? 정말 이 치료는 효과가 있는 것일까? 의심이 제 마음을 잠식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정은 교수가 제 병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제 표정을 보고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CNN 보도를 보셨군요. 저는 놀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후에 제 연구실로 오세요. 오후가 되어 김 교수의 연구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켜고 화상회의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사람은 국제줄기세포 학회 회장인 마이클 스터링턴 박사였습니다. 에밀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 교수님으로부터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스터링턴 박사는 김 교수의 연구와 치료법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며 수백 건의 임상시험을 통해 그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특히 CNN 보도에서 언급된 사례들은 불법적인 시술소에서 발생한 것이며 서울대병원과 같은 공인된 의료기관과는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님의 연구는 저희 학회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혁신적인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세계 최고의 의사 중 한 분에게 치료받고 계십니다. 화상회의가 끝난 후 김 교수는 자신의 연구 데이터를 자세히 보여주었습니다. 수백 명의 환자들의 치료 전후 사진, 임상시험 결과,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논문들, 모든 것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에밀리, 의심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과학입니다. 마법이 아니라 의학입니다. 그의 말과 보여준 자료들은 제 마음속 의심을 완전히 씻어냈습니다.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앞으로의 치료 과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눈치채기 힘들 정도로 미세한 변화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3D 바이오 프린팅으로 만들어진 인공 피부가 제 얼굴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화상으로 인한 딱딱한 흉터가 점점 부드러워졌고 새로운 피부는 놀랍도록 자연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거울을 보는 것조차 두려웠지만 이제는 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제 모습을 보는 것이 기대되었습니다. 다리의 상태도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 손상된 신경이 재생되기 시작했고 특수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근육도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발가락을 움직였을 때 제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료진들은 놀라운 전문성과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정훈 교수는 매일 아침 제 상태를 확인했고 재활치료사 박지원 선생님은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저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에밀리, 오늘은 5걸음만 더 걸어봅시다. 아파도 참으세요. 그 통증은 회복의 신호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바로 더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그들의 격려와 전문적인 케어는 제 회복의 원동력이었습니다. 특히 박지원 선생님의 끈질긴 재활훈련은 처음에는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제가 다시 걸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치료 6개월째,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지팡이의 도움만으로 병원 복도를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복도에는 저를 치료해준 모든 의료진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 순간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에밀리, 당신은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김정훈 교수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의지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기적은 제 의지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뛰어난 의료기술, 헌신적인 의료진들, 그리고 저를 믿고 지지해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든 것이었습니다. 치료 8개월째, 제 얼굴은 거의 정상적인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여전히 미세한 흉터가 남아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제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흉터는 제가 극복한 어려움의 증거였고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준 계기였습니다. 다리도 놀랍도록 회복되었습니다.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 가벼운 조깅도 가능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절단이 불가피하다고 했던 다리가 이제는 저를 다시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치료 마지막 날, 김정훈 교수는 제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에밀리, 지금 당신의 기분이 어떤가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에요.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다. 김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것이죠.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 의료진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한국 전통 부채를 선물했습니다. 부채에는 한글로 뭔가가 쓰여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수진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에밀리, 당신의 2번째 인생이 더 아름답고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은 단순한 의학적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기적이었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끌어준 여정이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지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에밀리 파커는 성공과 명예를 줬던 야심찬 변호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다른 가치를 추구합니다. 로펌으로 돌아가라는 제안을 받았지만 저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화상 환자와 장애인들의 권리를 위한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제 법률 지식과 경험을 그들의 권리 보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주었어요. 한 환자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을 때 당신은 들어주었죠. 저는 또한 미국 전역을 다니며 제 경험을 나누는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의대생들, 의사들, 그리고 일반 대중들에게 한국의 의료기술과 그곳에서 경험한 기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의료기술은 단순히 앞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환자를 중심에 두는 철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는 강연에서 항상 이 점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희귀 질환이나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요. 그들은 제게 희망의 증거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만약 제가 그토록 심각한 상태에서 회복될 수 있었다면 그들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요. 몇 주 전 하버드 의대에서 열린 국제 의료 컨퍼런스에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그곳에는 세계 각국의 의료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김정은 교수도 연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제가 단상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을 때 객석에는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기적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비로운 종류의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과 인간 정신의 결합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저는 제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눈사태 사고, 미국 의사들의 절망적인 진단, 한국행 결심, 그리고 치료 과정과 회복에 이르기까지. 연설이 끝날 무렵 저는 김정은 교수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희망의 빛을 비춰준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객석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 교수도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연설 후 수많은 미국 의사들이 김 교수에게 연구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의료기술을 배우고 싶어 했고 이를 통해 더 많은 환자들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감사함을 느낍니다. 제 얼굴에 남은 작은 흉터들은 제가 걸어온 여정의 증거입니다. 그것은 제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포기에서 도전으로, 그리고 개인적인 성공에서 타인을 위한 봉사로 나아가게 된 과정을 보여줍니다. 절망의 순간에 저를 구해준 것은 지구 반대편, 낯선 나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단순히 새로운 얼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과 목적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선물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들이 때로는 가장 밝은 빛을 발견하는 계기가 됩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몸소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빛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받은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이렇게 실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뉴욕 변호사 에밀리가 절망 속에서 발견한 한국 의료의 놀라운 기적. 어떠셨나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한국 의료진의 헌신과 따뜻함이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만난 낯선 곳에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큰 교훈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이 감동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